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회사 돈을 개인 주식 투자에 유용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돈 4억여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회사 돈 5천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등의 혐의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대한 처방을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발생 원인을 찾는 거죠. 그렇죠. 원인이 병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이제 정확한 원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가지급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지급금이 어떤 경로로 많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이 가장 많이 생기는 업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건설업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업의 특성이 있는데요. 5가지로 압축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시작 단계부터 이 건설업은 일정 부분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금을 납입할 개인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납입이라고 하죠. 현장 노무자 중에 이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인건비 신고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인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용직들. 건설 현장에 전도금이 지급이 됐는데 경비를 먼저 선지급하죠. 그 금액만큼 증빙이 수치가 돼야 되는데 증빙이 미수치된 금액도 가지급금이 되기도 하고. 죄송한데 전도금이라는 게 뭡니까?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본사에서 이 돈을 보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출장을 가요. 그럼 네. 회사에서 출장 여비로 해서 일부 현금을 받아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입찰 등의 목적으로 재무 비율 개선을 위해서 경비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는 이익이 발생이 돼야 재무 비율이 개선이 되는데 이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비용으로 썼는데 이걸 비용으로 썼다고 기표하지 않고 그냥 가지급금으로 기표를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나빠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에 문제가 그렇죠. 생기니까. 그래서 비용이 아닌 그냥 가지급금이라는 가공 자산으로 기표를 하게 되니까 재무 비율의 개선이 되는 거죠. 수주를 위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리베이트다 보니까 이거는 회계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건설업은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보통 옆에 보시면 매년 결산 시에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입해서 연말에 재무제표에만 가지급금을 줄인 뒤에 해당 차입금을 연초에 다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상환했다가 연초에 다시 발생시키는 거죠. 연말에 넣었다가 연초에 바로 빼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건설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비용이나 부채를 누락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도금 증빙을 미수치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인건비가 발생했는데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재무 비율 때문에 일부 비용을 누락해서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부채 비율을 낮춘 경우,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상승하고요. 이익률이 늘어나고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도금 증빙을 미수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가지급금도 발생이 되지만 또 모두 발생이 돼요. 부실 이익 잉여금도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난 거로 기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세 번째는 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과다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그 돈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은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되겠죠. 그런데 회상 매출금이 만약에 전액 입금된 거로 처리하면 회계상으로는 전액 들어온 건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가 통장보다 돈이 많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가지급금이 된다는 거고요. 또 뭐 리베이트가 많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업종에서는 일종의 매입이 되겠죠. 예, 이 매입가액을 부풀려서 비용 처리도 하고, 그리고 또 매입가액을 부풀린 것만큼을 일종의 리베이트로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위에 거는 전액 입금된 거로 처리하는데 이건 실제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 처리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지급금과 부실 잉여금이 이것도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대여만 하면 가지급금만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를 하게 되다 보면 모두 발생이 돼요. 더불어서 부실 잉여금까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가지급금과 더불어서 부실 잉여금까지 발생한 기업들은 가지급금만 해결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실 잉여금까지 정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자, 다음으로 또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나 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납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에 제한이 있는 법인이거나
자본금을 일정 자본금 이상을 유지를 해야 이제 면허가 나오는 이제 그런 업종이에요. 대표적인 건설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는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데 증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 실제 증자 자금은 주주가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주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가장 납입 후에 인출한다. 돈을 빌려다가 넣고 바로 인출해버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넣었다 뺐다. 네. 이런 경우는 손익거래를 수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실잉여금은 발생하지 않겠죠. 요건 순수한 이제 가지급이슈만 생깁니다. 리베이트 지급은 계약 수준의 납품 유지를 위해서 그냥 현금을 뺏어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가지급금은 발생이 되지만 부실잉여금을 수반하진 않습니다. 급여의 과다 배당의 과소 책정 문제는 이런 거죠. 실제 급여 배당 그 외에 소득, 신고된 소득 대비해서 대표이사의 생활비라든가 자녀가 유학비를 내줘야 된다든가 대표이사의 자산 증가액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지속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명하지 않은 회계 처리.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나면은 통장보다 돈이 회계보다 적거나 많거나 하면 이 차익이 왜 발생했는지를 마감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정리 안 하고 그냥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놓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경우는 그 직원 한 명이 수십개 기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역을 직원이 찾을 수가 없죠. 그건 이제 기업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미발행하거나 법인 내부의 정리 내용이 없이 통장만을 근거로 대리인이 기장하는 경우에 이런 유형의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가지급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건설업인 경우에는 뭐 자원비라든가 아니면 뭐 일용직 관련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들. 모든 유형의 가지급금 원인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업은. 네. 건설업은 요즘 어렵긴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비용이나 부채가 누락된 경우 과다 세금 제한서가 발행됐을 경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설립 자본금에 대한 가장 납입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가장 납입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아 그래요? 리베이트를 지급했었을 경우 대부분 입금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급여나 배당은 과소하게 책정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투명하지 않은 그 처리 크게 7가지에 대해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정리해 주셨습니다.